2015년 10월 10일 에세이어 인터뷰 남색이 분홍님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9살 성우지망생 레세이어 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레세이어 분홍님을 인터뷰할 레세이어 남색이라고 합니다. 어색함? 원래 알던 사이인데도 이렇게 어색한데 다른 분이랑 인터뷰했을 때는 어색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목풀기 질문부터 할게요. 네. 좋아하는 게 어떻게 되세요? 사실 좋아하는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만화. 만화 좋아하고 뭐 음악이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대체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해요? 책을 작가는 아멜리 노통부라고 벨기에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책만 얘기하면 그 쯔지무라 미츠키의 밤 가는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은 정말 커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읽었죠. 읽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찍었어야 되는데. 가방이 너무 조그매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상형. 제가 이상형이 되게 확고해요. 진짜. 이상형이 안 맞는 사람 사귀지 않나요? 대체로 다 맞는 편이에요. 네.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죠. 외적인 걸 따지면 일단 저랑 비슷한 키에 하이힐을 좋아하는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사람. 그리고 사실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많이 따지는 편은 아닌데 긴 생머리에 제가 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 커야 돼요. 저 안 되겠네요. 가슴이 커야 돼요, 중요한 건. 그리고 내적인 걸로 따지면 제가 좀 선택장애가 되게 심하고 좀 사귈 때 그래 네 말이 다 옳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단호하게 끌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단호박 되게 좋아해요. 단호박 무섭던데. 단호박. 네, 박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되게 머리 쓰다듬어주는 손이 예뻐야 돼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쓰다듬어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네. 쓰다듬어 주려면 키가 좀 커야겠는데.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랑 비슷한 키에 하이힐 신기를 좋아하는 여자. 여신님, 그 분홍님은 하이힐 안 신으시고? 저는 하이힐을 오늘은 신고 왔지만 원래 잘 안 신어요. 집에 있는 것도 다 단화밖에 없고. 근데 안 신으면 키가 커가지고. 키가 어떻게 되죠? 163cm니까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렇게 큰 편인데요? 그래요? 네, 빨리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4번부터는 좀 그런 편인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들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왜냐면 첫사랑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세이로 많이 봤었죠? 네, 그쵸. 그리고 전 사실 근데 제가 스스로 내가 레즈비언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중학교 가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저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걸 1도 못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녔고 난 쟤 좋아 하면서.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만났어요? 그 당사자요? 쟤 좋아할 때 그 쟤. 걔랑 5학년 때 이후로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얘기도 못했는데. 사실 그게 친구들이랑 수련회에서 왜 진실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질문 받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막 장기자랑 같은 거 끝나고 막 애들 다 울리잖아요. 맞아요. 엄마 막 얘기하면서 맞아요. 쓸데없는 시간. 애들 다 울릴 때 제가 걔를 붙잡고 막 울었었는데 같은 방이었던 친구가 걔 보고 얘 너 진짜로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좋아해 그 한마디로 딱 알아차렸더니 그 친구도 어린 나이 때다. 보통 상식적으로 그 나이 때는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를 진짜로 좋아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절 되게 피했던 것 같아요, 걔가. 사실 그 이후의 기억은 굉장히 흐릿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오래됐죠. 그러면 바로 너무 좀 어려운 질문으로 가는데 분홍님이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좀 긴장하셨다 그래요. 맞아요. 어려워서 그래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퀴어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시죠? 제가 퀴어 문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저도 그쵸. 생각해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생각해보셨나요? 근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 문학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다를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에세이도 그냥 일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일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를 게 없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다. 아니야. 다른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정말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역시 많이 다뤄줘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뤄질 때 그걸 진짜 당연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정말로 어려운 건 정말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꽤나 성숙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글쓰기를 할 때 사실 분홍님은 에세이 말고도 다른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신만의 글쓰기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레세이 지각 안 하기? 농담입니다.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사실 이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정말로. 작가 중심의 글쓰기. 독자를 이제 설정해 두고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설정? 그러니까 이걸 읽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두긴 하지만 배려는 없는 거죠. 무섭다. 아니, 사실 무서운 이게 분이네요. 네. 정말로 그냥 저한테 얘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한테. 제가 막 진짜 눈물이 막 멈추지 않고 막 이럴 때는 항상 거울 앞에 앉거든요. 거울 앞에 앉아서 혼자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그냥 거울 앞에서 혼자서 막 얘기하는 그런 느낌.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분을 느꼈어. 이러면서 사실 그리고 제가 제 감정이나 제가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 이런 기분이었어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뒤돌아봤을 네. 때. 그래서 그 글쓰기라는 게 좀 절 보는 용도로 좀 제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철학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되게 거기 물론 이제 제가 쓰면서 갑자기 감정이입돼서 막 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냥 담담하게 쓰면서 내가 그때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어렵네요. 다들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니 제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때 그러니까 상담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 근데 저는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냥 네. 근데 글을 쓴다는 게 제 감정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철학입니다. 네, 자기를 치유하는 글쓰기도 굉장히 필요한 글쓰기죠. 그러면 조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막 어른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19살이고 그렇게
어리다고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청소년 퀴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까닭은 제가 레세이를 시작할 때 1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쵸. 지금은 성인이고 그 다음에 분홍님도 이제 제가 시작한 나이가 됐잖아요. 19이라는. 그래서 조금 분홍님이랑 인터뷰할 때 약간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 나이 때 시작을 했었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까 싶어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레세이에도 몇 번 썼던 얘기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로 그냥 제 멋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왜 레즈비언이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질문이 뭐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긍정적인 사람. 네. 저는 제가 되게 좋아요. 아 그러기 쉽지 않은 저는 절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제가 짝사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새 제가 결론? 결정? 결정? 아니지, 결론? 결론? 뭐라고 그런 걸 내린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해서 짝사랑하는 경우보다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너무 좋아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느낌 최근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화장하고 나오는 날에는 계속 셀카 찍어서 어머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 저번에 저랑 애인이랑 에버랜드를 갔었는데 네. 제가 그날 화장이 잘 먹었어요. 네. 화장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옷도 딱 내 화장에 잘 받쳐주는 옷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옷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5초에 한 번씩 계속 셀카 찍는 그 애인이 너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셀카를 계속 찍을 수 있냐면서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만화 좋아하다 보니까 코스프레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코스프레라는 게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사진을 찍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것 자체도 되게 좋아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절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인 저도 좋은 거예요.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저도 좋고 심지어 제가 막 우울해가지고 그 우울함에 빠져있는 순간마저 제가 좋은 거예요. 아 우수에 젖은 나. 맞아요. 아 청순 가련.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그쵸 성소수자인 저를 굉장히 긍정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네. 거기도 하고 레세이에도 몇 번 등장해서 여쭤보는 건데 성우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화 좋아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좋아요. 네 사실 저희 친가 쪽이 그러니까 아빠 쪽 가족이 전부 다 오타쿠예요. 와 가족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보통 말리잖아요. 이렇게 아니 족질을 하면. 다 막 만화 쪽이나 일러스트 아니면은 게임 쪽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릴 때 그리고 저 어릴 때가 딱 투니버스 리즈 기간이라고 그쵸. 막 세일러문 네 하고. 만화가 엄청 많이 나오던 시절?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만 봤으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만화마다 막 장난감이고 게임기고 일본에서 막 사다 주시니까 제가 안 빠질 수가 없죠 거기에. 덕질 유도를 하는 그쵸. 환경이었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내내 만화를 좋아했는데 만화를 보면서 제 어릴 때 꿈은 그거였어요. 만화 속 등장인물이 되는 거. 하지만 불가능한 네. 걸 깨닫고. 만화 속 등장인물이 되는 거였는데 그쵸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가장 만화 속 등장인물에 가장 가까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는 사람은 네. 창조하는 사람인 그쵸. 거고. 그야말로 목소리라는 게 그 평면 속에 있는 캐릭터에 영혼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사실 같은 캐릭터에도 성우가 바뀌면 맞아요. 느낌 다른 진짜 사람 달라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엄마가 반대하셔서 아, 난 성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잠깐 방황을 했지만 예전엔 출판사 네. 하고 싶었죠. 그쵸. 하지만 지금은 근데 제가 2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어. 네 안에서 찾아라. 흔한 얘기지만 실천하기 네. 힘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진짜로. 그냥 막 네, 뒤통수 맞은 느낌? 정말 한 대 맞은 느낌?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출판 편집자가 돼야지 하고 있을 때도 성우 특강을 들으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해야 된다. 난 이거 해야 된다 해서 3월 모의고사 이틀 전에 집안을 뒤엎고 그래서 지금 네, 좋은 소식이 그쵸. 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진학하고자 하는 곳에 붙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고3인데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동생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마치 동생이 고3이고 제가 고3 아닌 것처럼. 뭐 이제 뭐 붙었으면 열심히 놀아도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놀아주세요. 맞아요. 지나오는 과제 치고. 그러면 이제 슬슬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네, 레세이어 분들 말고 그냥 레세이에게 한마디. 레세이? 정말 딱 한마디 생각나는 건 고맙다는 거죠. 진짜로. 왜냐면 우리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제가 같이 시작을 하자고 부모님께 말했고 네.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게 됐으니까. 저 레세이 회의하는 그 라인 거기 상태 메시지가 지금은 이제 번호 바뀌었어요로 바뀌었지만 네. 그전에는 레세이 고마워요인가 레세이 사랑해요인가 그거였어요. 근데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 해에는 제가 끝물에서 어리광을 좀 부렸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3년째. 그러니까 제가 정말 레세이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상황인데 같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도 두려워서 여기까지 못 끌고 나왔을 거예요. 네,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에세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에세이가 뭐죠? 이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받는 에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걸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들어주실 네. 에세이 독자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혹시 아까 독자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글 쓸 때는 고려하지 않지만 올리는 그 순간에는 매우 고려하고 되게 짧지 있거든요. 않나요? 그 올리기 3초 정도 걸리려나? 맞아요. 3초밖에 고려하지 않는 네. 건가요? 잠깐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정말 사람 민망하게. 근데 제가 정말 그 체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언제 아는 언니가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막 메세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 글을 꼬박꼬박 읽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정말 툭 던지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네,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갑자기 그 독자라는 존재를 대해서 확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글 쓸 때는 제 자신에 취했느라고 별로 신경을 못 쓰지만 항상 네, 독자분들께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써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분홍님. 얼마나 훈훈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쵸. 네, 분홍님 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